방금 게임을 해봤는데 네. 게임을 했으니까 어떠셨나요? 소감이나? 네, 일단 너무 좋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리시브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공격적으로 웬만하면 돌아서 드라이브를 시도하려고 많이 애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예. 백 리시브나 아니면 뭐 커트를 하더라도 네. 리시브를 좀 서브를 안 타고 좀 잘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백 리시브를 하는 것들을 좀 플릭성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성을 하는 걸 조금 연습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예. 이렇게 혼자 거의 상대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예. 만약에 연습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연습하는 게 좋을까? 뭐 너무 많나요? 괜찮습니다. 네. 일단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이렇게 3구를 드라이브 하려고 많이 돌아서 많이 판을 애쓰다 보니까 짧게 왔을 때 대처가 잘 안 돼요. 리시브가 짧게 왔을 때. 그쵸. 아까도 그랬죠. 예. 그 대처가 그런 것들. 예. 자, 하기 전에 잠깐 1분만 드라이브 한번 걸어보세요. 기분 드라이브가 너무 좋으시더라고. 이게 지금 9부 하셨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이거는 한 지역 3부 정도의 드라이브예요. 요거는 회전량, 안정성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한 3부 정도 구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예, 이건 엄청 좋아요. 이제 여보. 회전도 많고 공도 미스가 없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일단 좋은 게 있으니까 임팩트도 좋으시고 회전도 좋으시고. 야,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드라이브는 거의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 좋다. 이거 어디 가서도 드라이브는 좋다고 아마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거 간단하게 그럴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가 어서 한 3, 4부라고 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게임 때 쇼트를 별로 안 해서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쇼트를. 이제 잠깐만 기본기 보고 게임 때 쇼트를 못 봐서. 아까 그 일익성을 조금 연습하기 전에 네. 이렇게 하는 좀 네, 약간 백드라이브성으로. 일단 이거를 먼저 연습해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다시 해보세요. 네, 약간 몇 번 사용은 하시던데 시합 때. 네. 근데 쇼트 자체는 시합할 때 별로 안 사용했는데 이거는 몇 번 사용하시더라고요. 커트 한번 해볼까요? 영상 보니까 앞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전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해야지 요 팔뚝하고 요 뒤에 힘이 받쳐져요. 이렇게 하면은 뒤가 비어서 손목의 힘이나 이렇게 손가락 힘으로 해야 되고, 이건 받쳐져서 훨씬 안정감이 훨씬.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네. 연습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손가락하고 손목 좀 고정하시고 뒤에 팔뚝하고 약간 팔꿈치를 좀 내민다는 느낌으로 힘이 받쳐져야 돼요. 뒤에 약간 요구서 하면 더 쉬워요. 요구서 하면 감각이 더 밖에서 하면 이게 더 받쳐지거든요. 받쳐지는데 요구서 하면 오히려 더 쉽고, 요구서 하면 힘이 좀 안 받는 커트가 정면이거나 살짝 오른쪽에서 하면 이게 감각이 더 좋고, 이쪽에서 하면 감각이 좀 없어요. 이거 공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올 때가 많아요. 여기서 하면 공이 또 쿡쿡 찍어주시면, 이제 힘 주시면은 그치 낮게 오면서 쿡쿡 오는데, 여기서는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리시브는 커트랑 쇼트가 좋아야 돼요. 그 두 개가 좋아야지 거기서 발전이 돼요. 그 두 개가 약하고서는 리시브 아까 백플릭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할 수는 있는데 성공률이 엄청 오락가락해져요. 쇼트나 커트가 탄탄해져야지 거기서 이제 리시브들 튀기고 뭐 흘리고 여러 가지가 탄탄해져요. 그래서 요걸 연습하셔야 되는데, 기본기는 요 정도. 드라이브는 너무 좋고, 쇼트도 연습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커트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연습할 때는 안 사용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리시브죠, 리시브. 리시브? 리시브가 약하세요? 못 봐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을 잘하더라고요. 저 리시브 하면 좀 약간 떠간다. 떠간다. 미스가 많아요. 상대가 반회전 바커트 넣었을 때요? 네, 아무 서브나? 일반 커트 이렇게 서브 넣었을 때? 네. 이 정도 넣으면은 그렇게 세게 공격 못 할 텐데. 시합 때는 이 정도 리시브가 안 되시나? 그때는 이제 그렇고.
리시브를 별로 안 하시고 계속 돌아서 공격을 하시길래 리시브 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리시브. 이제 어떻게 하시나? 다시. 지금 시합처럼 하신 거예요? 지금요? 네. 시합에 거기 돌아주려고 하거나 오히려 이제 백서브가 오면 이따가 백으로 좀 받으려고 해요. 네. 근데 아까는 물론 안 그랬지만 네. 백서브는 그래도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받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다음에 백서브는 그게 쉬워요, 받기가. 그래요? 백서브는 이렇게 받는 게 이거 쉬워요. 네, 그렇게 받으면 되게 쉬워요. 오히려 커트 받는 것보다 그렇게 받쳐서 이렇게 올리는 게 지금 자세에서 그런 느낌으로 치는 게 백서브 받기 더 쉬워요. 이게 원래 더 쉬워요. 네. 그렇게 하고 쇼트를 지지고 드라이브라든지 뭐 그렇게 하고선 돌아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거 커트하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서브, 백서브는 이렇게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깎여도 그렇게 해서 해야 돼. 깎여도 그렇게 들면은 깎여도 좀 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 깎이면 안 들고 옆으로 하시고 안 깎이면 옆으로 하시고 그냥 옆으로 하시고 그렇지. 깎이면 밑에서 받쳐서 올리고 이게 원래 더 쉬워요. 커트하는 것보다 이게 커트로 조정하는 게 더 어려워. 그러면 포핸드 컷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안에 좀 바깥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치 이거 할 때 아까도 일단 오른발이 안 들어가요. 첫 번째 일단 오른발 들어가서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더라도 좀 덜 들어가는 이게 확실히 딱 찝어주고 이렇게 몸으로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몸을 눌러서 팔도 눌러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팔로만 누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른발 일단 많이 들어오셔야 돼. 그치? 일단 빨리 들어와야 돼. 미리. 그치? 굳이 따지면은 너무 동시가 아니고 약간 눌러주고서는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얘부터 세게 눌러주고 찍는 건데 거의 시간차가 비슷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이렇게 눌러줘야지. 몸으로 이렇게 눌러줘야죠. 몸으로 눌러줘요. 그치? 팔하고. 이렇게 주면은 1, 2부들도 못 제껴요. 기껏해야 해도 많으니까 이렇게 올리죠. 올리면 이제 받기가 쉬운데 겉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공이 떠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치? 이걸 막 잘 찌르면은 선수나 일부들도 한 번에 공격은 잘 못하거든요. 살린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겠지만. 그치? 이렇게 주면은, 그치?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힘을 주고 계셔야 돼. 힘 주고, 끝까지 좀, 그치? 그렇게 오래 유지하고 계세요. 힘을 끝났다고 바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공도 느슨해져요. 끝까지 힘을 주셔야 돼. 그치? 뒤로 올 때까지 힘을 주고 계셔야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힘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낮게 가잖아요. 회전 먹어서. 그치? 자, 봐봐요. 커트볼은, 우리가 커트볼은 드라이브 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임팩트를 주잖아요? 커트볼을 만약에 올릴 때 임팩트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커트 할 때는 대부분 동호인들이 임팩트를 안 줘. 대부분 동호인들 보면 커트 할 때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얘를 커트볼을 쳐 올리려면 임팩트를 줘야 되고, 빠르게. 얘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약간 회전 있는 볼을 커트를 주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 힘을 안 주고 이렇게 밀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대부분 그래요, 커트를. 그래서 커트도 리시브를 잘 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해도 게임하기가 훨씬 편해지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얘가 못 걸면은 원래 잘 하시는 거 드라이브 하시면 되고, 얘가 안 돌면 이제 드라이브 하시면 되고, 그치? 드라이브만 잡으시면 승률이 좋으실 거예요, 아마. 드라이브가 워낙 좋아서. 근데 얘가 만약에 올리면, 쇼트를 그때 한두 개 정도는 버텨줘야 돼요. 올리면 한두 개 정도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쇼트 찔른 다음에 돌던지, 뭐 기회 봐서 돌던지 하셔야 되고. 근데 리시브가 약하다고 처음부터 너무 돌면은 자 리시브를 사실 무슨 서브인지도 모르는데 제끼고 이게 드라이브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살릴 수는 있지. 돌아서서 이렇게 살릴 수 있는데 리시브를 돌아서 제끼기가 쉽지 않아요. 서브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잘 치는 사람들은 이제 잘 도는 걸 아니까 그걸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돌라고 유도하고 이제 눌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다음부터 막 마음도 조급해지고 막 묶여요. 내가 돌아야 되나 돌려갈 때 갑자기 짧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자세도 이렇게 시작을 그렇죠. 그런 자세를 보고 이제 고수들은 아는 거예요. 얘가 돌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아까 막 타이밍 늦춰서 일부러 막 돌라고 유도를 하고 약간 이렇게 줄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어설프게 해서 세게 못 치게. 그건 돌라고 유도를 한 거예요. 얘 돌 건데 돌아서 세게 못 치게. 아까 이거 이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일부러 돌 것 같으니까 아예 몇 번 쳤을 때 제가 또 막았을 때 일로 가서 못 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다 유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리시브를 편하게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탁 제낄 찬스가 나오겠지만 잘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렵게 나오게 되고 또 갑자기 일로 빼고 그러니까는 이제 말리죠. 근데 그때는 이제 다시 또 커트는 쇼트로 게임을 풀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걸로만 하면 이제 막혔을 때 대처가 없는 거예요. 대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커트나 쇼트도 평상시에 연습을 잘 하셔야 돼. 나도 찍는 건 그 정도. 그치? 백서브를 내가 찍는 것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사실 백서브 들어가는 거는 아까 그게 이게 훨씬 쉬워요. 결상. 잘하시네요. 각도랑 타이밍이. 이렇게 받으시면 쉬울 거예요. 근데
쉬워도 이것만 하면 안 돼. 이것만 하면 또 얘가 또 지킬 수가 있어. 그걸 또 기다렸다가 얘가 팩 푸시를 한다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럴 때 가끔씩은 또 이제 커트해주고 또 돌아서 막 이렇게 이걸 게임 때 섞어줘야 돼요. 리시브가 내가 이거 잘한다고 이것만 하면 상대가 적응을 하게 돼 있어. 적응의 동물. 계속 돌려줘야 돼.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커트하는 거, 튀기는 거, 뭐 코스 빼주는 거, 뭐 내가 드라이브 하는 거 다 섞어줘야 돼. 계속 돌려줘야 돼요. 일단 리시브는 그런 느낌. 오른발 누르고 힘 주고 유지하고. 그쵸. 요 가슴까지 상체까지 눌러주시고. 그쵸. 요 팔뚝하고 손목 다 끝까지 힘 주고 계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나아요. 예, 이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시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백을 그렇게 하다가 네. 커트도 섞어서 좀 하고. 예, 게임 운영 같은 건 그렇고 플릭 같은 것도 이제 플릭하고 이제 연습 방법 좀 그런 건데 플릭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튀겨볼래요?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하거나 그 일반 커트 부정. 예. 하면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다시 몇 번 해보세요. 다시 몇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볼게요. 아까는 제가 이거 백서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횡하고 커트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횡하고 커트를 섞어주니까 이게 결이 잘 맞아서 서로 결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그러니까 잘 들어가요. 그대로 하면 무조건 잘 들어가요. 근데 일반 커트볼은 또 약간 틀려요. 일반 커트볼은 약간 그치? 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걸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기박이 심하죠. 다시. 요거는 리시브 때 쓰세요? 아니면 커트 랠리에다가 쓰세요? 만약에 쓰실 때 보면. 요즘에 좀 섞어서요? 리시브 때도 쓰고. 글래 글래? 연습하고. 지금. 그걸 잡으니까 뭐 다 글래 하는 거예요. 다시. 사실 앞에서 올 때는 좀 이렇게 플릭하는 게 낫고, 뒤에 올 때는 뒤에 오는 걸 여기서 플릭한다기보다 아까처럼 이렇게 약간 백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긴 해요. 뒤에 올 때. 앞에 있을 때는 원래 플릭하는 게 이게 쉽고, 다시. 앞에 있을 때는 플릭하시고, 뒤에 있을 때는 약간 백쪽으로 하는 게 쉬운데, 지금 보면은 약간 손목으로 약간 드라이브성으로 툭 치시네. 약간 여기서 이렇게 치시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치시는 거. 네, 그러고 있어요. 그냥 살짝만 할까요? 요거를 근데 좀 떨어지면 좀 일부러 많이 그러려고 하고 네. 짧게 오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이게 것처럼 하려고.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짧을 때는 그게 좀 괜찮아요. 짧을 때는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백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은데 길게 오는 거를 지금 자세가 지금 너무 정면에서 친단 말이에요. 지금 몇 번 치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치니까 약간 되게 불편해 보여요. 요 정면 이런 거는 아까 백세 올리시던 거 약간 옆에 왼쪽에다 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거 안 하고 손목 안 쓰고 그냥 팔뚝 전체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 보일 것 같아. 예. 이거랑 이 정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불편할 것 같아. 그건 이제 앞에서는 괜찮아요. 예. 여기서는 뭐 손목을 딱 쓴다기보다는 좀 길게.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감각이나 폼에 맞으실 것 같아. 예, 그렇지. 그런 식인데 이제 그걸 짧게 그냥 딱 끊을 때도 있고, 좀 길게 가져갈 때도 있고. 그렇지. 예, 너무 배꼽이나 정면보다는 살짝 왼쪽에서, 예, 긴 거는, 짧은 거는 앞에서 하셔도 돼. 아까 원래처럼 그렇게 하셔도 돼. 짧은 건 그렇게 하셔도 돼.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그냥 쳐요,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쳐서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이고, 가끔 보면 이렇게 백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가 맞다, 안 맞다, 자기의 성에 맞는 건데, 원래 그 감각이 나쁘진 않으시니까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쓰시고, 뒤에서까지 그렇게 쓰면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지금 괜찮다. 아니면 그거 섞어주면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그렇지. 그치. 근데 옆에서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아까는 앞에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옆에서 하니까 그래도 이게 긁히면서도 좀 올라가시네. 이렇게 올라가시네. 예,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만 이쪽에서. 예,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 때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커트 같은 거 하시고, 그렇게 가볍게 올리시고, 커트 한번 하세요. 커트하고, 가볍게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올리시고, 돌아서 드라이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죠. 얘를 끝낸다기보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라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과정. 예, 과정에 이게 패스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패스가 있고 슛을 해야 되는데, 패스가 어색하면은 슛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건 이제 그냥 억지로 슛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과정 없이 그냥 막 드라이브 막 때리는 거는, 그렇지, 막 무리한 슛이에요, 무리한 슛. 예. 그럼 확률이 떨어져요. 드라이브가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거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스스로도 연구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시스템 만들고 나한테 적합한
플레이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백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치시고 이제 돌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격, 예. 첫 번째 드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은 좀 많이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막 너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조금 상대 성향에 따라 틀리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드라이브 한번 커터볼 올려보세요. 만약 올렸는데 얘가 막 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좀 되는 사람이면은 붙어 있어도 되죠. 이거는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다 상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톱을 이렇게 대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면은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세이크 중에 좀 이렇게 막 드라이브성으로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펜을 돌아도 좀 길게 쭉쭉 밀어주는 사람들, 좀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도 있죠. 이러면 길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보통 길게 오는구나, 아니면 얘는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뒤로 가야겠구나. 이거 상대에 맞추는 거 무조건 탁구는 내가 어떻게 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건 다 상대. 제가 아까 성함을 안 물어봤네. 이렇게 게임할 때 그렇게 리시브를 했잖아요. 딴 사람 할 때 그렇게 리시브를 또 안 하세요. 드라이브 약한 사람한테는 제가 그냥 편하게 주고 제가 못 찰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대에 따라 맞추는 거예요. 리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상대에 따라.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경험을 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좀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이런 스타일은 이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약하구나, 이제 그런 게 쌓여 있어서 그런 거고, 그것도 이제 상대에 따라 그런 거. 상대에 따라. 디펜스가 세나 약하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떨어지신 게 낫죠. 네, 기본적으로는 약간 떨어지셔야지. 왜냐면 해보세요. 얘는 커트니까 붙어 있어도 되는데 얘는 이제 받으면 밑볼로 전환되잖아요. 전환되니까 좀 길게 올 확률이 많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뒤에 있다가 앞에 오긴 쉬운데, 그쵸? 예. 야구나 외야수 수비도 그렇잖아요. 뒤에 있다가 앞에 오긴 쉬운데 앞에 있다 뒤로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 약간 뒤에, 이거 짧게 놓기, 어차피 얘가 짧게 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뒤로 가서도 별로 문제는 없죠. 만약 서브나 리시브 같은 경우는 막 그러면 얘가 리시브 짧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 디펜스 자체는 짧게 놓기는 어려워요, 사실. 예. 그러니까는 약간 떨어져서 한두 발 떨어져서 상관없죠. 예. 그 다음에 제끼시고, 드라이브 좋으시니까. 제가 볼 때 시합장에서는 승률이 엄청 높으실 것 같아요. 시합장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리시브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같은 부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거의 안 지실 것 같아. 그때 시합장 가면 더 그래요. 리시브를 더 못해요, 긴장돼서. 이렇게 편하게 넣으면 대부분 커트 되면은 이제 이게 제끼면은 거의 시합장에서 승률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서 9부 됐잖아요. 한 6부까지는 그냥 1년 만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쭉 다 내년에 만약에 쭉 치면 내년에 한 연말 정도에는 6부까지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만 연습하시면, 꾸준히 연습하시면. 그리고 연습 방법. 네. 제가 생각나는 연습 방법. 지금은 이제 연습을 뭘 하냐면,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드라이브 전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스텝 연습이라고 나와있어요. 스텝이 중요하죠. 네. 이렇게 세 개 기계 컨트롤로 나오게 하고, 빗볼로 나오게 착 치고 백 치고 돌아서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일반적인 보통 연습하는 스텝이고, 그거는 탁구의 기본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릴 때 해야지 좋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럴 때 어릴 때 해야지 그게 몸이 더 있고 무리도 없고, 그런데 점점 이제 막 몸도 느리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무릎이 아파. 항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완전 선수처럼 그렇게 똑같이 훈련하는 데보다 좀 요령이 뭐냐면, 서브 놓고 지금 거의 무조건 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로 주면은 돌아서 제낄 찬스가 나오는데, 가끔 이제 코트를 요로 빼면은 이제 따라가서 거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서 잘 걸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 동호인들의 약점이에요. 이게 따라가서 이거 자유자재로 거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생체인들. 자, 이걸로 줘보세요, 코트를. 그러니까 걸면은 이렇게 올리긴 다 올려요. 근데 올리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동호인들 제가 코트를 저기로 뺐을 때 한 7-80%는 다 요 언저리에 와요. 제가 코트를 요로 찔렀다고 하면 걸면 다 요 언저리에 와. 그럼 저는 이거 지키고 있다가 빼면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선수들이나 잘 치는 사람들 보면 따라가면서 어려운 자세에서도 손목을 꺾어서 확 이렇게 꺾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은 따라가면서도 직선으로 까고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커트를 줬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서 그냥 저로 빼보세요. 예. 무의식적으로 가서 이렇게 올리면은 얘가 쇼트를 빼거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꺾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돌려고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꺾는 연습을 하시고, 많이 꺾으면 또 이걸로 디펜스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늦췄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쪽으로 때리는 연습, 코스를.
그거 스텝 이런 거보다 따라가서 여기서 이제 내가 손목을 쓰던 아니면 몸을 좀 이렇게 비틀어서 더 이렇게 깊숙이 감는. 네. 그냥 대충 요건저를 주지 말고 거기서도 어려운데 여기로 주는 연습 자꾸. 그래 아니면 거기서 따라가는 연습. 그거 하면은 좀 얘가 부담되죠. 상대가. 드라이브는 참 상대가 받으면 아니면 화를 받으면 워낙에 맞고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대부분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보는 게 잘못돼서 그런가? 아니요, 구질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아 이렇게 막으면요? 네, 제가 만약에 드라이브를 얼로 걸었을 때요. 네? 얼로 걸었을 때. 하루 걸 때 얘가 막으면은 너무 그죠? 이게 드라이버가 약간의 그래도 전진도 있지만 횡도 있는데 얘가 이걸로 막으면 약간 횡이 있어요. 횡이 막으면 점점 이렇게 벌어지긴 하죠. 약간 벌어져요. 맞고 약간 벌어져요. 약간 또 얘가 또 이렇게 맞냐 또 어떻게 맞냐에 따라 틀린데 얘가 좀 약간 또 이렇게 살짝만 올려도 공이 맞고 턱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맞냐 이렇게 맞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맞냐 그런 거에 따라 구질이 다 틀리죠. 상대 구질에 서브 놓고 감아서 걸어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그쵸? 이게 어려워요. 지금도 한 요 정도 왔잖아요? 네. 대부분 동호인들 보면은 한 요 언저리 와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찌르고 얘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에 따라 사실 공이 멀면 멀수록 공은 여기로 오거든요. 한정돼 있거든요. 저는 딱 주고서는 그 거리 보고 딱 벌써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자세에서도 진짜 하시는 선수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려운 자세에서도 얘를 어렵게 주기 위해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어렵게 준단 말이야. 그치, 넘기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처음엔 근데 그걸 하시면 훨씬 나아요. 다시 여기로 감으시면 이걸 그치 그게 어렵단 말이야. 생각보다 이게 그 감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좀 힘이 많이 들어갈 거야. 하체도 많이 앉으셔야 되고 손목도 많이 꺾어야 되고 그치 이렇게 주면은 디펜스 좋은 사람도 디펜스 하기 어려워요. 평범하게 따라가면 어려워. 왜냐면 지금 플레이가 거의 다 도는데 돌다가 이렇게 왔을 때 대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안 좋았을 때 대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항상 대처가. 그게 이게 대처인데 대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얘는 그것까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게임이 풀어나가기 어렵죠. 막히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대처가 있어야 돼요. 그치. 그치. 그걸 잘하면은, 보세요. 그걸 잘하면은 얘가 이제 또 여기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또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얘도. 아이고, 그치. 예. 아까 막 제가 리시버에서 막 우왕좌왕 하신 것처럼 나도 얘를 우왕좌왕 시키는 거야, 그게. 코스를 그렇게 빼면. 그치, 예, 그치. 요걸 잘하셔야 돼. 요걸 잘하셔야 돼. 지금 딱 나한테 맞는 플레이는 그거예요. 돌아서는 지금 너무 잘하니까. 예? 지금 제가 아까 못 돌게 두고 막 이렇게 박자 뺐고 막 그래서 잘 못하신 거지 웬만한 사람한테는 돌아서 다 찬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끝내는 것까지 생기면은 상대가 저 주기가 어렵죠. 예. 그치. 이건 어려웠죠. 이건 좀 더 앉았어야 돼. 약간 늦었어, 타이밍이. 예. 그러니까 상대를 딱 잘 보셔야 돼, 자세 맞추시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요거 연습하시면 좋아요. 따라가서 자꾸 많이 갖는 연습. 요거를. 그치. 오케이. 그거를 허리를 쓰시던 손목을 쓰시던 어떤 게 나한테 좀 편한가 내가 연습을 하셔서 선수들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약간 꺾으면서 이렇게 머리 뒤로 갈 때도 있고요. 머니까. 예, 머니까. 마롱도 가끔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머니까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절로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목을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몸통 자체를 돌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또 나한테 맞나 시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속이는 용도. 직선도 가끔 속이는 용도.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 좀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서 평탄에 연습할 때 커트 한번 열로 주세요. 그러시고, 예, 열로 걸어볼게요. 하고 몇 번 해보시고, 그러다가 말없이 한번 가끔씩 열로 한번 걸어보시고, 예, 그래서 상대가 속나 안 속나, 뭐,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왜 서브가 너무 좋고 드라이버 좋으니까. 그치, 예. 근데 무의식적으로 열로 주면 얘가 그것까지 지켜요. 자신 사람들은 3구 5까지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신 사람은 3구 5까지 지켜요. 그치, 오케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하셔야 돼.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면은, 아까 한두 번 저한테 이렇게 왔다가 뺐다가 빼고 하니까 완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치, 오케이. 예. 이렇게, 그리고, 백 디펜스가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하 디펜스가 좋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생체.
거의 1부들도 2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백디펜스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디펜스 연습을 따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당연히 하디펜스가 약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면 얘가 백디펜스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하디펜스 좀 이렇게 하다 범실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뭐 때리다가 또 미스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물론 때릴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들어와요.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요. 요거까지 잘하면 훨씬 괜찮아요. 그것까지 잘하면 훨씬 잘하시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본 드라이브는 회전도 너무 좋고 제가 받았을 때 한 지역 3부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지역 3부 정도의 드라이브 느낌이었어요. 드라이브 그냥 연습할 때 이렇게 기본 드라이브는 3부 정도의 느낌이어서 지금은 이제 올해 탁구를 안 치다가 쳐서 부수가 지금 새로 이제 시작한 걸 하지만은 금방 올라칠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커트랑 쇼트를 섞어줘야 돼요. 이게 드라이버가 좋으신데 말하면 그것만 하면 또 얘가 적응을 해요. 만약에 1, 2세트를 져도 1, 2세트를 져도 뭐 뭔가 리시브를 짧게 준다든지 아까 저처럼 이렇게 빼고서는 따라갈 때 여기로 뺀다든지 아니면 먼저 손대로 건다든지 뭔가 이제 바꿀 거란 말이야 자신 사람들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만 플랜하면. 제가 뭐 아까 진짜 당황해가지고 뭐 짧게 왔을 때랑 길게 왔을 때 길게 왔을 때 지금 이제 짧게 리시브가 짧게 오면 너무 뭐 항상 돌아서 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렇지. 짧게 근데 했을 때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치는 사람들하고 하면 짧게 오는 볼이 더 많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짧은 걸 못하면은 상위 부수로 갈 수가 없어요. 짧은 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걸 하려면은 커트를 잘해야지 무조건. 일단 커트나 플릭인데 거의 커트나 플릭인데 커트를 기본은 커트니까 커트랑 쇼트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또 커트랑 쇼트로 아까 막 서브 놓고 막 무리하게 드라이브 하니까 드라이브 찬스가 안 왔죠. 그럴 때는 이제 커트를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커트랑 쇼트가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죠. 예,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줘요. 만약에 어떤 짧은 커트가 어려워요? 그렇죠. 짧은 거 하여간 이렇게 오는 거 아니면 백서브 오는 거예요? 하여간 그 아무 서브나? 이제 서브 하여간 제가 이렇게 짧게 줬을 때? 그렇지. 예. 그러면은 일단 가기가 이제 나는 도는 걸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는 거를 무조건 먼저 생각하면은 그게 안 왔을 때 대처가 없어요. 사실 커트나 쇼트로 뭔가 만들어 놓고 돌려고 하면은 게임이 더 안정적인 되거든요. 선수처럼 어릴 때부터 푸덕 훈련을 해가지고 이게 빠르고 막 그렇지 않은 이상 무조건 돌려가면 생체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 서브가 짧게 일로 오면 네. 대처가 잘 안 돼. 여기로 오면 뭐 그게 뭐 포핸드로 짧게 오든 백으로 짧게 오든 여기로 하면 이렇게 딱 하니까 일단 딱 생각나는 것만 만약에 짧게 온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은 짧게 오는 거는 자 일단 찍어보세요. 그치? 자 짧으면은 공이 위에서 약간 밑으로 탁구대 쪽으로 찍으셔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탁구대 뒤에서 커튼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밀잖아요. 짧은 거는 뒤에서 앞으로 밀면은 되긴 되는데 느슨해요. 약간 위에서 밑으로 찍어야 돼요. 이렇게 비슷해. 그러면 이게 앞에서 찍혀서 이게 드라이브보다 훨씬 위력적으로 가요. 이게 오히려 그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치. 위에서 탁구대 그 선수들 보면은 쿵 하는 소리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커트를 압박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일수록 이걸 더 많이 해요. 예. 그냥 초보자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더 힘들고 더 회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패널들 특히 보면은. 그치? 그렇게 찍으면 이거는 백드라이브 하드라이브 못해요. 위에서 찍혀오기 때문에 앞에서 위에서 찍혀오기 때문에 이거 들어올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커트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찍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일단 1단계 첫 번째 짧을 때는 확 찍고 돈다. 만약에 찍고 다시 그러니까 찍는 연습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기본 커트가 좋으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고 그치? 그런 식으로 일단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냐면 드라이버가 좋아서 드라이브로 가는 찬스를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그치?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얘가 못 걸어요. 만약에 걸면은 순간적으로 받아야지. 그거는 이제 또 순간적으로 받아야지. 거의 못 건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짧으면은 사실은 이거 어려운 건데 나도 짧게 넣으면 돼요. 짧은 거는 짧게 한번 줘보려고 막 했는데 해보세요. 이게 원래 이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에요. 커트를 리시브로 짧게 주는 게 어려운데 이건 리시브가 아니고 커트니까 좀 가능해요. 짧으니까 짧은 거는 걸로 짧게 넣으면 안 되죠. 그래요?
그걸 짧게 놓으면 짧게 가는 게 어렵다. 짧게 놓으면 그거는 요 미들로 약간 거기서 미들로 줘야지. 이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2, 3로 가지. 이렇게 오면 공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놓으면 요 정도 돼야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지. 지금 코스가 짧게 놓을 때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미들이나 약간 하쪽으로 주셔야 돼. 그치?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 그래서 딱 가까이 가서 손목하고 팔뚝 딱 고정 꽉 잡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서 약간 이렇게 저절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예, 미리 가서 꽉 잡고 딱 대기하고 있는 느낌으로 그치 다시 되면은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줄 알아서 해야 돼. 찍는 것도 할 줄 알고 짧은 것도 할 줄 아시고 그치 다시 예. 다시 예, 이거 되게 섬세한 기술이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되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요 정도는 요거는 레벨이 약간 하예요. 짧게 놓는 거. 예, 리시브를 짧게 놓는 건 어려운 건데 커트를 짧게 놓는 건 쉬워요. 이거는 좀 연습하시면 돼요. 좀 길었어. 이것도 길었어. 예. 그리고 너무 밀려가지 마시고 그냥 약간 되던지 약간 뒤로 뺀다는 느낌을 하셔도 돼요. 오히려 공을 더 죽여서. 예, 그치? 어렵죠? 한번 넣어보실래요? 예. 이게 요로 하면 공이 이게 튀어나가요. 이렇게 원발은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약간 미들이나 약간 이렇게 화 쪽으로 그나마 이렇게 약간 길어도 상관없어요. 세게만 안 맞을 정도로 이렇게 딱 해줬으면 튀기자마자 가까이 와서 이렇게 튀기자마자 엄청 튀기자마자 맞아야 돼요. 힘 주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조금 더 공을 죽일 수 있게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은 지금 방법이에요. 그 연습은 하셔야 돼. 그치 그렇게 하고 이제 드라이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찍고 드라이브 하고 짧게 드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길게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짧게 놓는 척 하면서 지금 만약에 짧게 놓다는 가정하에 그럼 얘가 지금 1번 찍었잖아요. 예? 2번은 짧게 놨잖아요. 그리고 커트되면 드라이브 했잖아요. 그러면 3번은 굳이 따지면 여기서 이제 얘가 상대도 여기 지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때 절로 찍어요. 대각선으로. 절로 확 찍어요. 확 찍으면은 이거 공격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얘가 공격할 수는 있어요. 하면은 이제 쇼트를 빼요. 그것까지 계속.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해보세요. 자, 제가 적어볼게요. 네. 자, 서브 넣으세요. 서브 넣고 내가 찍을 테니까 걸어보세요. 찍고 걸면은 그죠?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이렇게 걸면은 걸기 어려워요. 만약 걸더라도 쇼트 빼고 지키고 있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따라가도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한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서브 넣어볼게요. 이걸로 넣어볼게요. 예. 확 찍어요. 그렇지. 그러면 쇼트 빼세요. 이걸로 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이 외에도 엄청 많은데 여러 가지로 엄청 돌리는 거 게임 때는. 예. 1번을 얘가 했으면은 또 1번 하면 얘가 적응하니까 또 3번을 돌리고 2번을 저는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얘는 계속失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그치. 그렇게 이제 요 연습을 해야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가만히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나 스매싱 하시면은 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치. 그렇게 하고 이제 드라이브 하시고.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좋은 걸 만드는 방법이에요. 만드는 게 실력이거든요. 만드는 게. 드라이브를 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 그치. 잘 치는 사람들은 아예 그 만드는 기회조차 안 주니까는 게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게임 하면. 드라이브 자체 기술만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3부 등 드라이브인 것처럼 3부나 6부나 8부나 5부나 드라이브 파워 자체는 그게 안정성이 좀 차이 나서 그렇지 파워나 기술 자체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런 방법들이 너무 차이 나요. 예,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공격하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기술도 줘야 되고 뭐 다 기본기가 줘야 되고 뭐 스텝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근데 기본기나 스텝이 좋아지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많아지는 거예요. 게임 운영은. 그치.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꼭 그건 아니지만 뭐 내가 드라이브 꼭 상대가 또 드라이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꼭 드라이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쇼트나 커트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때는 그냥 커트 랠리하고 네가 쳐라 하고 줄 수도 있고, 예, 네가 쳐라 주고 이런 범실을 이렇게 짧게 오더라도 굳이 그걸 다 하다 내가 혼자 무리하지 하다가 미스할 때도 있단 말이야. 게임하다 보면 스판날 괜히 혼자 막 하다가 다 미스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오히려 주고 그냥 오히려 이렇게 주고서는 랠리 가고 주고 받고 할 수도 있고 게임 운영을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약간 또. 네, 이제 됐죠.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아침 연습하실 때는 따라가서 코스 깊게 빠는 연습. 네. 깊게 빼려면 좀 많이 앉아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앉아서 요거를 하여튼 손목을 쓰시든지 몸을 좀 많이 돌아서 깊게 빼는 연습. 그냥 무의식적으로 빼면은 무조건 글로 가요. 글로 가면 얘 의도대로 다 당해요. 거의 생체인들의 80%가 그렇게 줘요. 예. 그래서 그 따라갈 때 그거 깊게 주는 연습. 커트도 자꾸 찍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냥 커트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예, 해보죠. 그냥 커트 연습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짧게 찍고 해도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찍는 게 잘 된다. 커트 연습이 찍는 게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짧게 줄 수도 있고, 예? 나중에 좀 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흘릴 수도 있고, 예, 이제 요게 나중에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커트 기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아까처럼 찍는 거, 짧게 넣는 거 이렇게 다 돼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게임. 예, 그냥 이렇게 넘기는 커트는 발전성이 좀 덜해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생기더라고. 저도 계속 해보니까. 저도 커트가 매년 느는 걸 느껴요. 저 스스로 하면서도. 그래서 저 커트는 저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찍어서 제가 보잖아요. 그럼 또 커트가 부족한 게 많이 보여. 아, 저 때 커트를 왜 저렇게 했지? 커트를 미스한 건 아니에요. 커트를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찍던지 흘렸을 텐데 왜 그때 저렇게 했지? 이게 저도 평상시에는 내가 커트를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영상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 그걸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상 보면서도. 끝이 없어요. 커트만도. 그 섬세한 게. 저 은퇴 선수들도 하는 말이 다 그렇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시작하면은 제일 안 되는 게 짧게 누는 거라고. 연습을 안 하면. 선수할 때는 선수 안 한 게 몸 차이도 있는데 선수 때는 이게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서블러도 짧게 자기가 잘 넣는데 이게 자꾸 뜨고 길게 나오고 그러니까 때려 맞고 이게 제일 안 된다고요. 대부분 은퇴 선수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그만큼 어렵고 섬세한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하여튼 기본 커트가 좋아야 된다. 예, 쇼트도 연습을 많이 하세요. 쇼트 아까 연습하실 때 보니까 쇼트가 오른발 뒤에 있더라고요, 약간. 예, 쇼트는 이거는 이제 그냥 대충 버티다가 돌아서려고 하는 쇼트고 내가 쇼트를 더 정교하고 공격적으로 하려면 오른발이 앞에 있어야 돼. 감각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몸이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야 돼, 약간. 그래야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도 짧을 때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로 하는 거는 벌써 자세만 봐도 얘는 공격적으로 물론 뒤에 있어도 팔을 빼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공 깔리긴 하고 공격이 되겠는데 자세 자체는 공격할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버티다가 내가 공격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자세를 보고도 쇼트 하면서 얘가 돌 때 기다렸다가 우리 빼야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얘는 쇼트가 공격적으로 앞에서 얘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막 찌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얘가 못 찌르게 제가 먼저 찌르든지 제가 못 찌르게 먼저 주려고 하는데 요거는 찌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쇼트지. 그러다 너 한번 돌아봐라 하다가 돌려고 할 때 저는 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자세. 아까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왔을 때 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 보는 거예요. 중심하고 자세를. 이게 저는 잠깐이라도 얘가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하면 가는 거거든요. 얘가 넘기고 벌써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거 보고 저는 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걸 봐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이 기본기랑 쇼트가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은 얘를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운전으로 따지면은 처음에 전방만 보지만은 전방이 이제 운전이 너무 편해지면 전방 안 보고 막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막 멀리 경치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원래.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를 잃어보면 얘 그런 걸 봐요. 뭐 움직임, 얘 약간 생각 이런 걸 다 생각해요. 그런 걸 보고 반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쇼트 할 때 연습하실 때도 자꾸 앞에서 연습하시면은 일단 더 정교해져요. 정교해지고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처럼 공격하려다가 수비는 전환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로 막 찔러든지 찬스를 아까처럼 아까 몇 개 잡았잖아요. 찬스 한 3-4가지 방법 잡았잖아요. 잡은 다음에 드라이브 할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엄청 튼튼해져요.
예, 처음부터 공격을 안 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내 마음대로 안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대처가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요걸로 할 때는, 그 대처까지 되는 거야. 막 공격 안 해도 이걸로 내가 게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 탄탄하게 만드셔야 되고, 안 됐을 때,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몇 번 갈라주면 찬스가 와요, 아까처럼. 그 다음에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시합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때 한 지역 4부까지는 지금 스타일로 해서도 쭉쭉 올라갔을 것 같아. 4부까지는. 예. 아니 4부까지는 열심히 하시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약간 짧게 놓는 거 한 번만. 예, 짧게 놓는 거. 짧게 놓는 거 한 번만. 짧게 놓는 게 사실은 제가 한 번만. 아까 사실은 커트성보다는 제가 반회전 반커트 놓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반회전 반커트로 놓았을 때 요로 때 요로 짧게 놓는 게 쉬워요. 이게 더 예, 그게 원래 이게 더 결이 쉬운 거거든요. 공이 더 죽거든요, 이게. 예,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원래 그냥 오리지널 커트를 짧게 넣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건데 일단 짧게 넣어볼게요. 그렇지. 예. 제가 오히려 백서브가 더 쉬워. 백서브가 걸로 넣기가 더 예, 이게 약간의 횡이 섞여서 짧게 넣는 게 더 쉬워 이게. 그렇지.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짧게 넣는 게 자신 있을수록 내가 딱 벌써 맞았을 때 딱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벌써 짧게 갔다 이 느낌이 올 거, 잘 치는 사람들? 그러고 보지도 않고 확 도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공격 안 하니까. 느낌으로. 그치? 예. 다시. 요때 여기 너무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너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손가락의 느낌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 이 팔뚝도 좀 힘을 주셔야 돼. 예, 지금 보니까 거의 아까부터 보니까 손가락의 힘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힘이 안 나고, 이거 전체적으로 얘는 꼭 꼬집긴 하는 건데 팔뚝도 힘 주면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돼. 이거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예, 팔뚝 전체로. 그러면 다시, 예. 그럼 훨씬 탄탄해져요. 다시, 예. 오케이, 괜찮아요. 요 연습이 조금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사실 지역 1, 2부들도 많이 쓰지 않거든요. 짧게 놓는 거 쓰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어렵기 때문에. 저는 파워는 없는데 섬세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좀 이런 거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짧게 놓는 거. 그 정향이 리시브 할 때도. 복싱할 때도 많이 쓰실 거고, 뭐 단식할 때도 많이 쓰실 거고, 이거 잘 됐으면 이게 더 쉬울 거야. 이런 게 원래 이런 게 더 쉬운 거예요. 요즘 이제 가서 연습을 짧게 놓는 거 자꾸 서브 오세요 하고서는 가는 거 그냥 연습하세요. 이런 거는 근데 좀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스텝 따라가서 감는 드라이브 그거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게임할 때. 그러면은 요것도 아마 잘 살 거고 요것도 잘 살 거고. 그 다음에 커트랑 소트는 무조건 기본이고 드라이브는 뭐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커트랑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요즘. 네.